자, 일곱 번째 영상 시작할게요. 자, 17번부터 보면은 좀 특이한 조합인데 갑 스피노자랑 을 사르트르거든요. 아마 필연성이랑 우연성 주장하는 사상가들끼리 좀 엮었는데, 자, 스피노자 같은 거 보면 이제 인간, 네, 실체와 달리 인간은 양태죠. 그러니까 얘는 자기 자신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에 대해 의지하게 결정돼 있고, 자, 이게 무한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아퀴나스 할 때 아퀴나스가 신 존재 논증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이게 끊임없이 이제 원인으로 이렇게 쭉쭉쭉 연결되어 있다 보면은 최후에는 이제 그 어떤 거에도 의지하지 않는 존재가 필요로 하는데, 그게 바로 신이다. 얘는 그래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한히 진행되다 보면은 약간 무한히 진행되다 보면은 이제 실체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퀴나스 기독교랑 스피노자랑 둘 다 자기 원인으로 삼는 존재가 하나는 존재한다라는데, 그게 이제 신이라는 거죠, 둘 다. 근데 아퀴나스는 그게 기독교의 신이라는 거고, 스피노자는 범신론적인 신, 세계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랑 스피노자랑 원인 간의 이런 무한 소급이라는 점에서 조금 같이 엮어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이런 약간 결정론을 이제 반대하죠. 실존은 필연적인 게 아니라 우연적인 것이다. 인간 존재는 우연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어쩌다 태어났기 때문에 뭐 신의 목적이나 무슨 법칙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 그냥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번 문제 을은 이제 그 자유주의고요. 이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이런 유의 낚시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그냥 간섭 자체는 개인의 소극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 자유주의 입장. 그래서 이거는 정답 5죠. 자, 19번 갑은 이제 하이에크입니다. 자, 하이에크는 자유경쟁 강조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쟁은 인간의 행위가 자유롭게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권력의 자의적 간섭 없이도 인간이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유롭게 경쟁, 약간 사회진화론처럼 양육강식 이런 것처럼 자유롭게 경쟁시키면 조정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고, 이건 이미 한번 그 기출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23년도 6월. 자, 이번에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에피쿠로스입니다. 자,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먼저 여러분들 지적인 덕 종류의 실천적 지혜가 물론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거 말고도 이거는 이제 인간 행위, 도덕과 관련된 지혜인데, 그거 말고 약간 수학적인, 정말 진리와 관련된 그런 지혜도 있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철학적 지혜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덕은 바로 뭐다? 이성적으로 조용히 바라보는 관조.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과정 안에 들어왔고, 뒤에 문제에서 아마 다른 기출 문제에서 이거 갖고 출제된 게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을은 에피쿠로스고, 여기 이제 이것도 이런 거는 이제 수단이라는 거죠. 특히 아름다움이나 탁월함, 덕 이런 것도 다 수단적 가치다. 무엇을 위한 수단? 쾌락. 그래서 이것이 쾌락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버릴 수 있다. 아름다움이나 탁월함 같은 거는 쾌락을 줄 때에만 가치가 있다. 자, 니은 볼게요. 선지. 자, 아리스토텔레스 도덕적인 덕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만 관계되고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여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틀렸죠. 자, 아리스토텔레스 영혼 세 가지 분류 잘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영혼에 관여하는 부분, 여기가 감정이나 욕구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생장과 관련된 부분, 이성이랑 아예 관련 없는 부분.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 뭐야? 도덕적인 덕이잖아. 그렇지? 이거는 감정, 욕구에 대한 이거를 잘
그 중용 상태에 맞게 해서 생기는 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4번은 석가모니고요. 자, 이것도 계속 비슷한 것 같고 이제 자꾸 이제 석가모니 물어보더라고. 연기법 가지고 헷갈리게 애들. 자, 무상한 것들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무상한 것들이 뭐야? 무상이 나쁜 게 아니잖아, 그렇지? 무상이 나쁜 게 아니고 그냥 현실적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이나 이제 현상들이 다 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들 사이에는 관계가 존재하죠. 어떤 관계? 연기로 서로 연결돼 있다는 그런 관계가 존재하죠. 연기의 법칙이. 그래서 X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은 이발 얘기하니까 이황, 그 다음에 을은 이이죠. 예, 이황 이. 자, 이황 기억이 보면은 리는 순선하기에 맞죠? 근데 기가 따르지 않아도 사단으로 드러난다. 자, 사단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가 발하고 반드시 뭐가 이는 눈에 안 보이는 거라서 여러분들 기를 필요로 해요. 근데 기가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기는 약간 그 노예나 그 졸개처럼 따라다녀야 돼요. 리가 발해서 기가 그걸 따라가야지 사단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말은 한글로 그냥 표현한 건데 이발기수지 이거를 이제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리가 따라가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이건 이황과 이의 공통점인데 경. 둘 다 주자의 성리학을 받아들이니까 둘 다 거경국리 이런 거 강조하는데 이 경이라는 게 조심해야 될 게 이거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수양을 이제 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음도 주제하지만 이것을 마음을 컨트롤하는 공부지만 몸. 그래서 약간 얘기했죠. 언행이나 옷가짐 혹은 이제 밥 먹는 거 이것도 선비답게 먹는 거 이런 것을 마음과 몸을 둘 다 주제하는 공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모의고사나 다른 시험 문제에서 만약 뭐 마음만 주제하지 이제 몸을 주제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틀린 거예요. 알겠죠? 거경 수행은 마음과 몸을 주제하는 공부다. 이게 성리학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훈습이라는 말이 있는데 진울이거든요. 울은. 근데 이제 습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습기죠. 나쁜 뜻이죠. 나쁜 뜻이에요. 그냥 습기는 나쁜 뜻이에요. 습기는 왜냐면 나쁜 습관이라는 뜻이니까 습기는 나쁜 뜻인데 이거는 이제 훈습이라는 말은 좋은 뜻이에요. 훈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이제 나쁜 습관이라는 게 아니라 습관을 바르게 훈련. 그러니까 이거의 줄임말, 훈련, 습관 이거의 줄임말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진울에서도 깨달음을 바탕으로 훈습하고 닦아야 한다 얘기하죠. 습관을 바르게 나쁜 습기를 버리고 올바른 습관을 바르게 훈련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도 조심하세요. 불교는 워낙 단어 가지고 애들이 많이 틀리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칸트. 자, 의무에 맞는 행위는 모두 다 옳은 행위, 도덕적 가치를 지닌 행위가 아니죠. 자, 그래서 칸트가 얘기합니다. 의무에 맞는 행위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 동기가 선의지에서 나와야 되지만 의무에 맞는 행위는 그 동기가 경향성일 때에도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하다. 근데 이 의무에 맞는 행위들 중에 일부 의무에서 비롯된 이 행위는 경향성이 아니라 선의지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이건 아직 모의평가에 안 나왔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칸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동기가 경향성일 때에도 가능은 하다.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
자, 10번 문제의 을은 이거는 이제 한울림 나온 거 보니까 동학인데 동학의 특징이 여러분들 유교의 관점도 있죠. 그래서 이거 갖고 사실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유교에서 뭐 그래서 동학도 효도, 그다음에 삼강오륜 막 이런 거 강조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도가의 입장도 우리 그 한국 근대사상의 특징이 유불도 통합이잖아. 융합. 그래서 도가의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죠. 지금 우리의 도는 무의 이하이다. 무의 강조해요. 그래서 이 단어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동학에서도 이런 자연스럽게 도를 실현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반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도 도라는 표현 씁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상에서 도는 그냥 다 쓴다고 보면 돼. 다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무의 이하,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갑자기 동학 사상에서 이런 단어가 도가 느낌 나는 단어 나와도 그냥 얘 동학 사상이 도가 입장도 받아들였지, 이렇게 해서 그냥 러프하게 좀 너무 깐깐하게 안 봐도 되고 좀 러프하게 풀어도 됩니다. 자, 11번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관이에요. 국가관인데, 자, 2번을 보면 인간의 물질적 자족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물질적인 자급자족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은 국가의 역할이 요거 플러스 요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은 꿀벌이랑 개미의 공동체랑 다를 게 없지만 인간의 공동체 특징은 바로 이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동물들은 못하는. 근데 어쨌든 이것도 부정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플라톤도 마찬가지거든, 얘들아. 조심해야 할 게, 플라톤도 이상사회에서 서로 그 각 계급들끼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급자족하는 거 이거 부정하지 않아요.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은 여러분들 그 맹자가 항산 말한 것처럼 항산, 약간 안정적인 생업, 그다음에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킨 상태에서 이거를 가자라는 거니까 이거를 결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여기도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자, 12번의 갑은, 이건 순자입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심화 개념을 받을 것 같은데 어차피 수능 완성이 이번에 있어. 그래서 같이 좀 보자. 자, 맹자 같은 경우에는 왕도 정치만 긍정하고 패도 정치 이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순자는 조금 달라요. 순자는 당연히 이제 왕도 정치, 예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 긍정하고, 아이고. 자, 차선책으로 지금 여기 말하는 패자가 다스리는 패도 정치에 대해서 차선책으로 긍정을 해요. 이거는 선생님이 일단은 알아두고, 그래서 갑자기 패도 정치는 유교에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이건 맹자 입장인 거고, 순자 입장에서는 순자는 왕도 다음으로 이제 패도를 얘기했다라는 거를 알아두고, 이건 선생님 수능 완성에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수능 완성할 때 조금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너네가 좀 당황할 수 있거든. 신뢰를 받으면 패도 정치하는 패자가 된다고? 이게 뭔 소리지?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수능 완성에서 일단 필기만 해두고 수능 완성에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에 1번은 자, 일단 갑은 노자입니다. 물로 설명하니까. 자, 갑은 하늘과 땅이 자연의 도를 따르기 어질다고 본다. 자,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인데, 하늘과 땅, 특히 하늘이라는 개념 여기서 중요하죠. 도가의 하늘. 도가에서는 하늘도 도를 따른다라고 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천지라고 하죠. 줄여서 하늘과 땅. 그리고 당연히 자연의 도를 따릅니다. 근데 지금 어디가 틀렸냐? 어질지 않다. 노자는 성인이나 그 다음에 천지가 어질다라고 하는 인이 예지 이런 걸 따르는 게 아니다고 했고, 이 문제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여기 한자어로 인이라는 힌트를 줬죠. 도가 사상은 인 부정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X야. 알겠지?
그러니까 하늘에 이런 이니에지 같은 도덕적 속성이 없다라는 게 노자의 주장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 이것도 이때 처음 나왔거든요. 이거 갖고 처음 낸 문제거든요. 선지. 그래서 애들 좀 많이 틀렸을 거예요. 자, 16번 가 플라톤이고, 자, 이게 선생님이 지난번에 플라톤 교육관 얘기하면서 해설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출제가 됐죠.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선천적인 소질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이게 처음 나왔네요. 여기서 후천적 교육이 아닌 이게 틀렸죠. 그래서 기출 문제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구나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거는 좀 간단한데 애들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17번 스피노자인데, 자, 스피노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감정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야? 없는 감정이 없다. 이거 알겠지? 그래서 이거 간단한데 좀 애들 갑자기 수능에서 그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 좀 당황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8번은 오랜만에 보는데 마르크스거든요. 자, 이거는 좀 지엽이에요. 이거는 사실 기본 개념 아니에요. 1번 노동자의 해방이 인류 보편의 해방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내 생각엔 이거 연계가 안 될 것 같아서 딱 한 번 나왔거든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마르크스는 이제 그 자본주의의 멸망으로 노동자가 해방이 되면 이게 노동자만 해방되는 게 아니라 뭐 여성 해방, 아동 해방 혹은 인류의 보편적인, 그러니까 계급으로 억압받던 약간 계급으로 억압받던 인류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해방되고 이제 계급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때문에 노동자의 해방이 인류 보편의 해방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냥 노동자 해방이 이렇게 이걸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류 보편의 해방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사회계약론. 자, 갑은 루소, 을은 홉스. 자, 니은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서로 다르죠. 갑은 주권자가 누구야? 시민이고요. 을은 누구요? 통치자 또는 하비츠예요. 자, 법을 제정할 권력. 법을 제정, 이건 입법권이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루소랑 홉스 나눠서 봐야 돼요. 루소 입장에서 시민이 입법권을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 맞죠? 직접 민주주의니까. 집행권은 내 따까리 대리인인 정부가 가지더라도 입법권은 시민이 가져야 되죠. 반드시 보유해야 돼요. 자, 통치자도 홉스 입장에서 통치자의 역할이 바로 뭐 법을 제정하고, 통치자의 기준이 뭐야? 법의 기준, 도덕의 기준, 그 다음에 처벌, 형벌의 기준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평화와 생명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가 입법권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주권자 가지고 조금 낚시를 걸라고 했는데 이 선지 되게 잘 낸 선지인 것 같아요. 둘 다 O. 좀 헷갈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갑은 키르케고르. 키르케고르는 처음 보네요. 키르케고르는 별로 어렵게 안 나오는데, 자, 이거는 조금 읽어볼게. 자, 주체적 결단을 통해서 키르케고르는 자, 종교적 실존 단계에 이르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실제성을 획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물론 이제 인간이 나중에 죽기는 죽지만 이 종교를 통해서 이제 그 실존을 회복하고 깨달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신의 속성인 무한성, 무한한 실제성, 이것을 깨닫고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신과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신과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한한 실제성이란 여러분들 인간이 진짜 무한하게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이런 인격신의 속성을 깨닫고 신과 합의를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약간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기독교적인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자 23년도 9월
거의 다 왔네요. 이제 한두 번만 더 찍으면 되겠다. 아, 문제가 진짜 많네. 점점 갈수록 이제 최근 문항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문제가 많아질 텐데. 자, 3번. 자, 이거 이제 플라톤이고요. 자, 요 용어도 좀 알아둡시다. 선생님이 저번에 형 이상, 형 이하라는 어려운 한자 이제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한자를 처음 출제했더라고요. 가시적, 가지적. 자, 시는 시력할 때 시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니까 감각 경험인 거죠. 가지적은 지혜, 지식. 이거는 이성으로 파악된다라는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능, 지혜. 그래서 감각 경험과 이성인데 이거를 좀 어렵게 표현했어요. 한자어로. 근데 물론 플라토 원전에서는 이 표현 쓰긴 씁니다. 이거는 원전의 출제진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쓰이는 플라토 원전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가시적, 가지적. 그다음에 을은 스피노자네요. 자, 그다음에 그럼 문제 볼까요? 플라톤. 사물과 이데아의 존재 방식은 같지만 인식 방법은 다르다. 되게 잘 낸 문제인데, 자, 사물은 현실의 존재죠. 이데아는 이데아의 존재죠. 당연히 인식 방법 다르죠. 사물은 감각 경험, 이데아는 이성. 자, 여기는 맞죠. 근데 그럼 어디가 틀렸어? 존재 방식도 사물은 유한해요. 계속 변화해요. 이데아는 무한하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존재 방식은 같지 않죠. 않죠. 알겠죠? 네, 기본 개념 갖고 잘 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야, 이것도 되게 잘 냈는데, 모든 존재의 근거. 존재의 근거. 존재가 존재하는 근거가 되는 하나의 궁극적 원인이 있다. 되게 잘 낸 문제인데, 자, 플라톤에 있어서는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딱 하나의 궁극적 원인 뭘까요? 플라톤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사물이 여러 개가 있고, 선생님 저번에 그림으로 했죠. 이데아가 또 이렇게 여러 개 있고, 이데아들의 이데아 딱 하나 있죠. 이게 바로 뭐야? 바로 선의 이데아죠. 딱 하나예요. 이건 하나. 자, 스피노자도 자, 여러 가지 양태들이 있어. 그 양태들을 계속 무한 소급하다 보면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은 딱 하나가 존재해. 그게 뭐야? 바로 신, 세계, 실체. 그래서 스피노자는 하나의 궁극적 원인, 바로 실체. 오케이? 그래서 둘 다 바로 5가 됐고, 이런 문제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조금 단순 암기로는 절대 풀 수 없게. 그리고 사상과 조합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플라톤이랑 스피노자를 같이 낸다고? 이렇게 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갑은 스토아파, 을은 아퀴나스네요. 자, 이거 그 당시에 되게 어려웠던 문제인데, 자, 보자. 기억. 인간이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도덕적이란 말은 빼도 돼. 그냥 덕을 따르는 것은 자연법을 따르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덕이 곧 이퀄 자연법, 이 얘긴데, 스토아파 입장에서는 자연의 법칙, 이걸 그러니까 이성의 법칙이잖아. 이런 걸 따르는 게 덕이라고 보겠지.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겠지, 이게. 그치? 이거를, 이 자연의 법칙을 잘 따르는 게 덕이라고 보겠지, 그치? 그러니까 스토아파 맞고요. 그 다음에 아퀴나스 입장에서도 자연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자연법을 잘 따르는 것이, 특히나 여기에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 때문에 이 도덕적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뭐 종교적 덕은 아니더라도 도덕적인 덕, 인간의 그런 도덕적인 덕,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지성적인 덕과 도덕적 덕을 나누는데, 그런 절제, 용기 이런 거를 잘 발휘하는 게 바로 신이 부여한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있잖아, 아퀴나스 자연법 사상은 사실 스토아파의 그 자연법 사상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라고, 기독교적으로 해석한 거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통적인 문제를 내는 되게 신박한 조합이네, 이 생각을 했어요. 자, 니은. 자, 여기서 나왔어요. 자연법을 이성적으로 이해했다 하면은, 자, 이것은 신의 질서와, 신이 정한 질서와 관련된 거죠. 그쵸? 자연법은 단순한 게 아니라 신의 질서죠.
자, 스토학파 입장에서도 자연법은 신, 세계, 이성적인 신, 이성적 세계가 정한 법칙, 질서죠. 그러니까 자연법 이해 이퀄 신의 질서 맞죠? 스토학파 맞고요. 자, 기독교 관점으로 봤어도 자연법의 이해 이퀄 기독교의 신이 정한 질서, 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오고, 특히 이제 이 표현은 여러분들 신의 질서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하고 그 범신론 신하고 이제 신의 특성을 조금 비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신이 계획을 한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지니고 이제 그런 거는 기독교의 신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신의 질서 이거는 기독교에서 공통 용어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어찌됐든 범신론의 신이든 기독교의 신이든 신의 질서라는 점은 어떤 신인지는 다르지만 신의 질서라는 표현은 다 공통적으로 긍정할 내용인 거고, 이거는 다시 한번 선생님이 봤을 때 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 신의 질서라는 표현으로 또 애들 헷갈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기독교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인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신적 계시를 통해 주어진 법도 있다. 이거는 이제 아퀴나스 입장에서만 보는데,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거 완전 기독교 용어라서 이거는 이제 범신론은 그냥 버리고 가도 돼. 계시라는 말은 신적 계시를 통해 주어진 법은 이제 영원법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신법인데, 계시라는 말은 순수하게 선생님이 이거 이제 보충 수업 듣는 애들은 기독교용이라고 얘기했었죠. 계시라는 거는 그 종교적으로 보여주다 이 뜻이거든요. 종교적으로 신의 뜻을 보여주다, 인간들에게 보여주다 이 뜻이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기독교 용어예요. 이거는 절대 범신론에 쓸 수 없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 때문에 사실 스토학파는 그냥 버리고 가도 돼. 그래서 이 단어 조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자어 낚시였어요. 애들이 이거 한자어 나도 이 한자어를 낼 줄 몰랐는데 냈더라고요. 네. 사직을 백성보다 중시한다. 이것도 이제 맹자 원전에 있는 표현인데, 사직은 여러분들 뭐 야구장 사직구, 부산에 이제 야구장이 사직구장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사직은 고대 중국에서 쓰던 약간 정부라는 말이에요. 정부예요, 정부.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게 쉬워져요. 근데 애들이 그 당시에 이제 사직이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맹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백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사직, 정부고, 나라의 정부고, 그 다음이 군주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민본주의 그거 설명하면서 얘기한 내용이야. 한자를 더럽게 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선생님이 계속 그래서 어려운 단어나 이제 어려운 용어를 이렇게 계속 동그라미 치면서 리마인드 하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걸로 진짜 틀려요. 자, 지금 여기 특히 불교가 자, 망념 이 단어는 또 뭐냐? 자, 좋은 뜻이니 나쁜 뜻이 잠깐. 자, 망념은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 니네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시험 출제했다고 생각을 해봐. 망념은 나쁜 뜻이고요. 허망한 생각이 헛된 생각이에요. 염이 한자어로 생각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약간 그 무명이랑 같은 뜻이에요. 무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10번에 4번이 뭐야? 2 병이 갑은 루소고 병은 홉스네요. 자, 그러면 2는 홉스가 루소에게 비판한 내용이네요. 자,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가 사회 계약에 의해 재현되어야 됨을 강조한다. 이것도 딱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출제 안 됐던 내용인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한번 보자. 자, 홉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계약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보존이죠. 홉스, 로크, 루소 다 생명권 자기 보존을 깔고 가죠. 자, 그거를 위한 적극적 권리. 이게 적극적 권리는 뭐고 또 소극적 권리, 이걸 좀 나누기가 애매한데 교수님들이 좀 만들어낸 말 같은데, 이거는
적극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약간 이런 뜻이 있죠. 적극적으로 어떤 것이라도 사용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사용할 권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그 사회계약론 책의 그 오피셜 용어는 아니에요. 이거는 교수님들이 아마 출제하는 과정에서 좀 만들어낸 말인 것 같아요. 그냥 권리라고 쓰면은 조금 뭔가 약간 그 열린 선지가 되거나 조금 이의제기 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볼게요 한번. 자기 보존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사용할 그런 적극적인 권리가 사회계약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함을 루소도 강조하죠. 자,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여도 되나요? 안 되죠. 그게 권리는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사회계약에 의해서 사회계약 이후에는 이제 공권력이라는 게 생겨나기 때문에, 경찰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때리고 남을 죽이고 이렇게 할 권리를 사회계약이 제한시키죠. 이제 법이라는 게 생겨났고 이제 공권력이라는 게 생겨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홉스도 그렇고 루소도 그렇고 로크도 그렇고 모든 사회계약론들이 다 야 저거는 저런 권리는 제한되어야지, 저런 권리까지 허용돼서는 안 돼, 제한해야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좋은 선지가 아니어서 그런지 이때 한 번만 출제되고 다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11번은 에피쿠로스고, 이 문제가 선생님이 봤던, 에피쿠로스는 옛날 옛적부터 계속 출제되는 사상가지만 에피쿠로스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 특히 선지가 아주 꼬아서 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에피쿠로스 니은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맞죠? 정의로운 인간관계 필요하다. 이거 옛날에 선생님 이거 옛날 그 에피쿠로스 1번 문제 해설하면서 이거 얘기했었죠. 이거 연계된다고. 자, 정의로운 인간관계 필요하죠. 정의라는 덕목 필요합니다. 에피쿠로스에 있어가지고 정의란 뭐죠? 서로 쾌락 추구를 방해하지 않는 상호 협정이라고 해야죠. 야, 나도 네 안 간섭 안 할 테니까 너 나 간섭하지 마. 이렇게 서로 오케이 했을 때 그게 정의로운 인간관계, 그 다음에 우정의 인간관계는 필요하다고 봤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이것도 잘 냈죠. 이거 근데 공리주의에서 쓸만한 선지인데 이걸 에피쿠로스에 쓴 게 조금 특이하네요. 자, 어떤 것이 좋음의 가치. 자, 좋음, 선이죠? 그 뭐예요? 그게 쾌락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것이 쾌락을 지닌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냐? 아니죠.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지난번에 이거 아마 공리주의 밀선지 설명하다가 나왔을 거야. 쾌락을 추구하는 게 그게 결과적으로 더 큰 고통을 낳는다면, 이게 대표적으로 마약이죠. 마약. 그 쾌락은 피해야 돼요. 어떤 고통은 결과적으로 더 큰 쾌락을 보장한다. 너네가 지금 막 열심히 인강 듣고 공부하고 고통을 감내해가지고 대학 합격이라고 하는 더 큰 쾌락이 보장이 된다면 고통을 피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리주의랑 에피쿠로스랑 공통적인 내용. 자, 볼게요. 자, 을은 2입니다. 자, 요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사단 칠정 관계를 2는 어떻게 보죠? 칠정 안에 사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측은지심에. 그러니까 지금 2가 이 얘기란 거야. 속한다. 너네가 이거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더 큰 개념이죠, 실정이. 그러니까 애 안에 측은지심이 속한다라는 얘기. 알겠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 이거 선생님이 봤을 때 이것도 출제 가능성 있다. 그래서 칠정 안에 사단이 있다. 이건 애들이 익숙한데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애들이 헷갈릴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의 그 관계도를 설명한 말이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갑은 그래서 이황이고 을은 이이죠. 자, 기억. 사단과 칠정은 모두 성에서 발현한 정인가 하면 이제 애들이 또 모두란 말이 들어가지고 당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성리학의 기본 전제야. 주자부터 해가지고 모든 성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사단과 칠정은 일단 정 맞아요. 정 맞고요.
그리고 정은 모두 성에서 고유한 본체인 성에서 발현한 작용이죠. 그래서 자 선생님 이거 고유한 거는 본체라고 부르고 우리 불교랑 성리학에서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고유한 물은 성이야. 그 다음에 움직이는 물은 정이야. 쓰임이라고 하죠. 이거를 뭐라고 불러? 성이 발현해요 되다 위 정. 이거는 성리학의 기본 전제죠. 성이 발해서 정이 된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이 알겠지. 이거는 성리학 기본 전제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C는 2이니까 자, 이거 좀 짜증나는 문제지.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안 좋아하는 문제의 유형인데 이와 기는 각각 주제성과 운동성 중에서 어느 하나만 가지는가? 아, 헷갈려. 자, 이와 기는 주제성은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기 중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주인된 역할을 하는 거는 이건 이밖에 없어요. 자, 이는 이게 일단 있어요. 자, 그리고 운동성 이게 발현이지. 운동 스스로 발현해가지고 막 운동성을 가지는 거야. 이는 이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이는 자 이거 뭐 약간 과학 탐구의 그 생명과학에서 퀴즈 문제 같네. 자, 이는 일단 이를 먼저 보면 각각 주제성과 운동성 중에서 어느 하나만 가지는 거 맞죠? 이는 이거 하나 가지죠. 오케이, 통과. 기는 주제성 없죠. 기는 쫄따구예요. 그리고 기는 운동성은 가지죠. 그쵸? 기는 형체가 있으니까 얘는 기는 발해. 기발. 그러니까 얘는 이거 하나는 가지죠. 통과. 그러니까 맞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도 되게 어렵다. 특히 이거를 집에서 혼자 풀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되게 헷갈려. 약간 그 과학 탐구 같아. 내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건 과학 탐구 문제 같아. 자, 그 다음에 13번 칸트. 이것도 맞아,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자, 볼게요. 디귿이 어려워요. 행위가 도덕 법칙에 들어맞으려면 그 행위가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거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것도 사실 그 내용이야. 의무에 맞는. 자, 행위가 도덕 법칙이 행위가 도덕적이기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의무에 맞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행위가 의무에 맞아서 결과적으로 그냥 지금 여기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도덕적 그게 아니라 그냥 결과적으로 도덕적이게 됐네? 난 의도한 게 전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행위가 도덕적이어야만 도덕법칙에 들어맞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요 케이스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거를 말을 이렇게 꼬아서 내니까 애들이 틀렸죠. 많이 틀렸죠. X고 그리고 리을이 이때 처음 나왔어요. 이게 처음 나왔고 애들이 많이 틀렸는데 그래서 한번 평가원에서 이거 갖고 애들이 한번 많이 틀리니까 이걸 또 그대로 냈는데 자, 보편화 가능한 준칙 이거 좋은 거죠? 준칙 중에서 보편화 가능한 준칙 이게 법칙이죠? 자, 정언명령 준칙에서 보편화 가능성 이걸 얘기한 게 여러분들 다른 정언명령 우리 특히 생유는 여기까지 나오죠. 인간성, 인격성, 인간의 존엄성을 목적으로 대하라 이것도 했었고 그다음 우리 생활과 윤리랑 다르게 윤산 이거까지 자율, 의지의 자율에 따라서 요 정언명령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칸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언명령은 오직 하나다. 요거 하나다. 이게 그러니까 보편화가 가능한 법칙이라면 그 안에 요것도 당연히 보편화가 될 수 있고 요것도 보편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함 관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편화 가능성 그 명령 안에 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이미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니까. 하위의 동그란 그 작은 동그라미 개념으로. 그래서 이미 이게 충족이 됐으면 이 안에 존엄성 이게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부정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정원명령 간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정원명령이 이렇게 병렬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1번, 2번, 3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사실 편의상 공부할 때 편의상 이런 거고 사실 정원명령의 관계도는 이게 맞아요. 보편성 뭐든지 칸트는 보편화 가능성의 그게 제일 최상에 있고 이 안에 2번, 3번에 이제 같이 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예. 자, 16번 문제는 선생님이 옛날 2017년, 2018년 문제 풀 때 생용과 다르게 윤사는 얘들아 색, 수상, 행식, 오온, 종류 달달달 외우라고 했잖아. 예, 니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석가모니고요. 예, 석가모니고. 자, 색은 무상하지만 행과 지금 뭐지? 하면 안 돼요. 너네 수능 볼 때 이제 이게 오온이란 거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색은 물질이죠. 물질적인 거. 행과 식은 의지와 인식이니까 행위 의지와 인식이니까 이거는 정신적인 작용이에요. 정신적인.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니은 물질은 무상하지만 정신은 항상 불변한다. 아니죠. 예. 불교에 의하면 물질도 무상하고 정신도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교훈은 오온을 달달달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먼저 볼게요. 가는 소크라테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 자, 뭐 이거 그거네요. 자제력 없음. 자신에게 해로운 행위인 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다. 소크라테스는 쉬워요. 해로운지 알면은 자발적으로 안 해요.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마약이 나쁘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마약을 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오. 자, 근데 에피쿠로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약이 나쁘다는 걸 아는 경우, 물론 무지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 몰라서 마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는 아이들도 의지가 약해서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래서 지난번에 자제력 없음과 관련된 특성 다 설명했죠. 후회를 하냐 안 하냐, 뭐 자발적으로 하냐 안 하냐, 또 뭐 있었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무절제함하고 그 자제력 없음이랑 비교했었죠. 자, 그 다음에 특성 하나, 이거는 이번에 수능 완성에도 있기 때문에 자제력 없는 자는 자제력 없는 사람은 알면서도 의지가 약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제 중요한 건 자발적으로 하냐 비자발적으로 하냐 이제 이 문제예요. 알겠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제력 없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있다. OX. 자, 19번. 이제 이거 갑은 케인즈, 을은 하이크죠. 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모든 역할은 경쟁에 유익한 작동을 저해함을 간과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이크가 할 비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틀렸어요.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모든 역할. 자, 이걸 잘 조심해야 되죠. 하이에크는 자, 정부의 모든 역할이 나쁘다라고 보진 않죠.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만 하자. 불법의 교정, 약간 노직이랑 비슷하게 약간 행정제도 마련 같이 이게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 아니고 시장 밖에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자, 정부의 모든 역할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경쟁에 유익한 작동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시장 경쟁, 공정한 시장 경쟁을 파괴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역할은 정당화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에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되게 좋은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하이에크 입장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있다. 자, 23년 이제 수능으로 가겠습니다.
아우, 한 영상을 10개는 찍어야 한 10시간을 설명을 해야 되나. 아우.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되게 좋은 문제인데,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에피쿠로스. 자,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이거 처음 나온 것도 건데, 이거 정의로운 사람은 행복하지만 부정의한 사람은 불행한가? 자,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정의라는 거를 정확하게 뭐 깊숙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정의가, 우리 그리스 철학에서 정의는 뭐예요?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덕이죠. 덕을 갖춘 사람은, 소크라테스는 덕을 갖고 있으면 지혜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행복하겠죠? 끝이야. 이렇게만 그냥 추론하면 돼. 그래서 정의가 뭐지? 막 당황하지 말겠지? 정의 몰라도 돼. 소크라테스 정의는 몰라도 돼.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 되겠죠? 부덕. 부정의한 사람은 덕이 없는 거니까 부덕. 무지. 그럼 이렇게 가겠죠? 스노볼이 불행. 거꾸로 가면 돼. 반대 개념으로. 그치? 그래서 이거 정답이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경우는 정의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불행해질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불행해질 수 없다. 자, 리을은 이성은 운명이 주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게 하는가라고 하는데, 자, 이 문제는 뭐가 틀렸는지 모르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그냥 애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봤을 때 저번에 설명했지만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말했잖아. 공부로 오는 고통을 감내해야지 더 큰 쾌락이 보장된다면 감내해야지. 그리고 이게 틀린 게 아니야. 이 문제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요거야. 운명이 주는. 자, 이제 에피쿠로스에서 거의 초지역 중에 하나가 신이었고,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죠. 신이었고, 또 하나가 운명론이거든요. 이게 이제 스토아파랑 다른데, 이따가 선생님 그냥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에피쿠로스는 원자론의 입장에서요, 원자론의 입장에서 운명은 없다고 얘기해요. 정해진 운명 없어요. 다 세상은 우연적인 거예요. 모두 우연적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사상과 누구랑 달라요? 그 비슷한 시기의 사상과 스토아파는 차이점이야. 이거 스토아파는 운명론을 믿는데 얘는 운명론이 아니야. 그래서 틀린 게 뭐냐면 운명이 고통을 주는 건 아니야. 운명론을 거부하거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에피쿠로스의 운명론이 처음 등장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도 가르칠 게 또 늘어났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또 나왔어. 다음에 또 나왔어. 자, 3번. 자, 아퀴나스, 을, 스피노자. 자, 이거 나왔네요. 예. 존재하기 위해 다른 것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것은 없다. 않는 것은 없다니까 있다라는 거죠. 존재하기 위해 다른 것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게 있다.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서 존재하기 위해 다른 것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것은 의존하지 않는. 이것만 보자. 스피노자 입장에서 의존하지 않는 게 뭐냐? 신이지, 실체. 의존하는 애는 양태고 의존하지 않는 거는 실체죠? 있네요? 그러니까 없다가 틀린데 있네. 그래서 틀린 거야. 알겠죠? 실체는 있어요. 존재하기 이런 문제 진짜 싫다. 존재하기 위해 다른 것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게 있다. 오케이. 5번.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신이 계획한 목적을 위하여. 이거. 자, 이건 아퀴나스 입장에서는 맞아요. 세상의 모든 존재, 이거 환경윤리처럼 봐야 돼요. 인간, 동물, 식물은 다 신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동물의 목적도 있고요, 식물의 목적도 있어요. 자, 그리고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또 세상의 모든 존재가 자기 보존의 성향, 코나투스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거야. 이 용어가 중요한 거야. 이게 신이 스스로 인간처럼 계획을 하고 인간처럼 목적을 짜. 담임 선생님 마냥 대입 상담 일정을 인간 선생님 마냥 계획하고 목적을 짜. 이게 범실론이 될 수가 없어. 이건 기독교야. 기독교식 신이야. 인격신. 그래서
이게 스피노자가 틀린 거야. 그래서 아퀴나스 맞고 스피노자가 틀렸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이 단어 그냥 복구 할게. 이거 요즘 많이 쓰더라, 이 단어. 을 이제 노자인데, 이제 우리가 무의장할 때 자연을 자연스럽다로 많이 했잖아. 근데 이게 사실 또 스스로 이게 약간 타인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그러함. 요게 요즘 이제 모의평가에서 많이 쓰더라. 생활과윤리도 아마 여러분들 수능 문제에서 자연이란 표현 이걸로 썼을 거야. 그래서 애들이 좀 당황했던 것 같은데,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약간 본성대로 약간. 그래서 여기 안에 사실 이제 요것만 그냥 말 하나가 생략되어 있다. 스스로 본성대로 그러함을 추구한다. 요게 요즘 많이 나가지고 등장했길래 선생님이 그냥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거는 뭐 이황 어차피 그냥 이거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이황 이의 내용 얘기보다는 이제 그 성리학의 내용이라서 그냥 대충 볼게요. 뭐 갑이 이황, 을이 이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것도 이 시험 문제에서 처음 나왔는데 B를 보시면 태극 가지고 이제 태극. 리는 하나의 태극이지만 만물도 각각 동일한 하나의 태극. 자, 이거 옛날에 비슷한 문제 선생님 주자 문제 풀 때 비슷하게 설명했어요. 리는 여러분들 하나예요. 기질은 서로 다른데요. 서로 다른 기질인데, 그러니까 동물끼리도 서로 다르고 인간끼리도 서로 다른 거야. 기질이 달라서. 근데 그 안에 본성은 다 똑같아. 그게 리지. 그리고 리가 큰 극치에 있다고 해서 이걸 우리 태극이 요 용어예요. 이예요. 태극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태극으로서의 리는 하나고, 우리도 다 리를 갖고 있죠. 다 갖고 있어요. 기질은 다르지만. 근데 이 리가 서로 다른 리가 뭐 리 A, B, C, D 이게 아니라 다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A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면 얘 다 A야. 알겠지? 다 동일한 하나의 태극으로서의 리를 갖고 있는 거야. 다 뭐 그러니까 B, C, D 이게 아니라, 알겠지? 이게 이제 그 성리학에서는 이것도 성리학이야. 그러니까 주자가 얘기한 거니까 당연히 이제 그 주자 빠돌이인 이황과 이가 다 긍정한 건데, 리는 하나고 여러 개로 분리된다. 근데 똑같이 분리되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이걸 이일분수라고 하는데, 이일분수라는 단어는 몰라도 될 것 같고, 그냥. 그래서 리의 속성이 태극인데, 그래서 태극기 보면 여러분 태극도 보면은 태극기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태극이야. 하나의 이치. 이게 기질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까만 거, 하나는 양. 이렇게 나눠지. 이게 이제 그 성리학의 원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둘 다 결론은 O입니다. 이거는 성리학자라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태극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와가지고 또 이제 선생님이 가르칠 거 또 생겼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내는 거를 거의 이제 막 오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정약용 7번 정약용 갑을 모두에게 제기, 이황 이에게 동시에 비판하는 거. 자, 인간의 선천적인 본성은, 자, 성이죠. 그냥 성. 뭐 입장이 다르죠. 정약용은 본성을 기호로 보고 성리학자들은 리로 보는데, 자, 근데 공통적으로, 자, 성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뭐야? 얘들이 이 본성은 누가 부여했어? 하늘이 부여했어. 하늘이 부여. 그래서 이거는 뭐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강조하려고 쓰는 거예요. 하늘이 부여한 명령, 천명이다 라는 점은 셋 다 강조해. 그래서 틀린 거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데 이 본성이 이치로서의 본성이냐 아니면 기호로서의 본성이냐,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8번은 이거는 이제 그지 같은 문제라서, 이건 그냥 영양가가 별로 없는데 어려운 문제라서 이제 선생님이 넣었어요. 자, 갑은 이거는 이제 공화주의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게 왜 어렵냐면 부정의 부정이야. 부정의 부정. 그래서 비지배의 비자의적의 부재. 이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 말 쓰는 거 보고 좀 진짜 이건 틀리라고 내는 거구나. 그래서 영양가는 없어.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트키를 쓰는 게 아니라 꼼수를 써야 돼. 근데 선생님이 주로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G, B,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자, 공화주의에 의하면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좋은 거예요. 지배가 없는 상태의 자유. 이게 이제 공화주의에서 좋아하는 자유죠. 자, 좋은 거는 비자의적 지배가 부재할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면 볼게요. 비자의적 지배가 일단 또 쥐냐 비냐. 자의적인 지배는 나쁜 거죠. 인간이 지 마음대로 지배하는 거야. 최근에 이렇게 막 지 마음대로 국회 통과를 안 받고 법에 위반되는 누군가가 막 그 계엄 선포를 하는 거 자의적으로 한 것처럼 자의적인 건 나쁜 거고 비자의적인 지배는 좋은 거예요. 이건 왜냐면 자의적이지 않은 법의 지배니까. 법의 지배는 괜찮아요. 공화주의에서. 자, 요게 부재 없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논리학에서 여러분들 이게 낫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썼는데 요 비지배적 자의가 부재 없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럼 이렇게 써야 되죠. 이게 좋은 게 없는 상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거잖아. 일치하지가 않아. 혹은 이게 조금 어려우면 그냥 좋은 건데 요게 부재한다? 그러면 좋은 게 부재하는 거는 나쁜 상태죠. 그쵸? 좋은 게 없는 상태니까 나쁜 거죠? 안 맞네. 그치? 비지배적 자유는 나쁜 것인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 뜻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X다. 이렇게요. 또 이런 식의 문제가 수능에 나올까 봐 선생님 두렵습니다. 예. 부정형 문제에 부정형에 부정형에 부정형.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선생님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눈으로만 특히 너네도 그날 수능이니까 엄청 긴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기호화하면서 이렇게 기호를 적극적으로 쓰세요. 이렇게 쓰건지 이렇게 쓰든지 기호를 쓰세요. 알겠죠? 이거는 56분이네. 여기까지 끝내고 와 이제 벌써 8번째네요. 8번째 문항. 10번째 끝낼 수 있으려나? 자, 이거는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